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태민 경제TV입니다. 요즘 수산화 리튬이 정말 난리입니다. 난리. 자, 에코프로도 그렇지만요. 자, 무슨 수산화 리튬 강원 에너지 같은 주식도 그야말로 폭발하고 있는데, 그래서 오늘은요, 이 수산화 리튬이 과연 무엇인가? 그 다음 수산화 리튬 관련주를 제가 쏙 시원히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관련한 자료는요. 자, 제 카페에 들어오시면요. 네이버에 사태민 검색하시면 남들은 주식 투자의 길 나옵니다. 들어오시면요. 네, 데일리부터 장중, 속보, 종목 리포트, 뭐 업종 테마부 전부 다 제가 쓰고 있으니까 들어오시면 큰 도움이 되시겠고요. 자, 그 속에서 제가 수산화 리튬 관련해서 업종 테마분 관련주 점검하는 자료를 제가 만들었으니까, 그리고 제가 매일 아침 8시 30분부터 네, 10시까지 유튜브와 카카오 TV를 통해서 개장 방송을, 스트리밍 방송을 하니까요. 함께 하시면 도움 되시겠습니다. 자, 우선 먼저 살펴볼 게, 자, 수산화 리튬이 도대체 어떤 거냐? 한번 살펴드릴게요. 자, 그 외 관련 자료들이 제 카페 들어 업종 테마 분석, 이슈 분석 이런 데 가면요. 제가 수산화 리튬에 관한 뭐 그 어디에서 얻을 수 없는 자료들을 다 분석해서 정리해 놓고 있으니까요. 이거는 뭐 그 어느 증권사도 못하는 겁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수산화 리튬 관련주 하기 때문에 수산화 리튬이 과연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리튬 전광이 있어요. 리튬 전광. 그 다음에 리튬 염수가 있습니다. 크게 이 두 가지로 나옵니다. 염호라 그러죠. 염호는 여러분 다 아시죠? 자, 리튬 광은 말 그대로 광산입니다. 광산에서 자, 리튬을 캡니다. 근데 리튬이 덩어리로 되어 있지 않겠죠? 그래서 큰 뭐 광석에 눈꽃만큼 리튬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 리튬이 있는데요. 그래서 리튬 이 광석을 이렇게 모래알갱이 정도로 잘게 뽀갭니다. 뽀개면 그 중에서 리튬이 좀 많은 부분은 채질을 합니다. 채질을 해서 한 3% 정도 리튬을 함유한 모래 알갱이 같은 덩어리들을 우리가 리튬 전광이라고 그럽니다. 여기를 갖다가 이제 리튬을 추출해야 되잖아요. 리튬이 여기 들어있는데. 그래서 모래 알갱이를 요만하다 찢죠. 요 리튬이 여기 들어있어요. 이걸 추출해야 되는 어떻게 하느냐. 네, 요걸 1200도씨로 가열합니다. 가열하면 여기 이제 금이 가겠죠. 거기에다가 네, 황산을 때려 붓습니다. 황산을. 그럼 황산을 때려 부으면 이 리튬이 황산에 녹아서 결국 황산 리튬 형태로 추출을 하는 겁니다. 이 황산 리튬 하려면 또 한 500도씨 또 유지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캐는 것도 돈 많이 들고 고온을 하려고 하니까 에너지 비용도 많이 들고 그렇죠. 그래서 황산 리튬 형태로 추출을 하면은 결국 황산을 때려보면 어떻게 되죠? 네, 3%의 결국 3%의 황산 리튬과 네, 97%의 황산 슬러리가 나옵니다. 이게 이제 환경오염의 주범이죠. 알죠? 네, 이래 황산 리튬을 가지고 이제 탄산 리튬으로 바꾼 다음에 다시 수산화 리튬으로 컨버전합니다. 이 과정을 거치고 있고요. 리튬 염수는 어떠냐?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포스코 움브레 무예로 또 많이 들어보셨겠죠? 포스코 과정은 어떠냐? 리튬 염수가 땅 밑에 리튬 염수, 리튬을 함유한 소금물이 되겠죠. 리튬 염수를 구멍을 뚫어서 폴립니다. 폴리 가지고 염전 같은 걸로 쫙 해가지고요. 그 위에다가 햇빛에 말려서 날립니다. 날려서 한 4% 정도, 네, 4에서 6% 정도의 좀 리튬이 녹아있는 농축, 햇빛 좀 날리고 농축액을 가지고 그 탱크로리에 실어가지고 쎄 빠지게 또 평야지대에 있는 공장으로 가가지고요. 이걸 또 탄산, 보통 그렇게 하는데 보스코는 여기서 한 4개월 정도만, 원래는 한 18개월 정도 건조를 해야 되는데 4개월 정도만 건조를 해서 여기다가 인을 넣습니다. 그래서 보스코는 인산 리튬 형태로 추출하죠. 인산 리튬 형태로 추출을 해가지고 네, 요거를 탄산 리튬으로 해서 네, 수산화 리튬으로 컨버전 하는 겁니다. 복잡합니다. 네, 요런 과정을 거쳐서 수산화 리튬이 생성된다.
그래서 여러분 복잡하시겠지만 대충 이 정도 흐릅니다. 염두에 두시면 조금 이해가 되시죠? 자, 그 다음에 그럼 수산의 리튬이 양극재는 어떻게 이렇게 만든 수산의 리튬이 양극재 어떻게 사용됩니까? 자, 양극재는 전구체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죠? 그래서 전구체라 작은 금속의 알고갱입니다. 예를 들어서 NCA다 하면 니켈과 요 알갱이가 니켈과 코발트를 썼고 여기다 알루미늄으로 코팅하기도 하고요. 또 그냥 니켈과 코발트와 알루미늄을 다 녹여서 작은 알갱이로 만들기도 합니다. 이 알갱이들을 녹여서 수산화팀과 섞죠. 그래서 이 알갱이들 크게 모은 큰 알갱이가 양극 활물질입니다. 이게 NCA죠. 그래서 이게 에코프로 BM 이런 데를 이런 걸 만드는 거군요. 근데 이 전구체들은 다 사옵니다. 중국으로부터 주로 많이 사오죠. 그리고 지금 이제 IRA법 때문에 이제 국내에서도 전구체를 많이 만듭니다. 그래서 수산화 리튬은 이런 전구체에다가 수산화 리튬을 이렇게 같이 녹여서 양극할 물질로 가는 필수적인 물질이군요.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이 정도군요. 그래서 수산화 리튬은요. 우리나라는 지금까지는 생산하지 않았어요. 2022년 기준으로 보면요. 88%를 중국으로부터 수입해옵니다. 수산화 리튬은. 그래서 이 양극 활물질 만드는 핵심인 수산화 리튬은 중국의 88%를 의존을 해왔습니다. 그러다가 작년 12월부터 2022년 12월부터 하이드로리튬의 최대 주주죠. 리튬 플러스라는 회사에서 지금 양산을 하고 있습니다. 리튬 플러스가 양산을 시작했다. 국내 최초입니다. 어쨌거나 그러면 이제 생산과 가공으로 나누는데 가공은 뭐냐? 말씀에 중국으로부터 사옵니다. 사와서 이렇게 미래 나노텍 같은 거는 미세 가공 잘게 부숩니다. 강원 에너지 같은 거 물을 없앱니다. 그런 걸 하죠. 그다음에 에코프로는 이런 걸 다 한다고 저는 알고 있어요. 자, 밑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이드로리튬 오반 리튬 플러스가 양산을 수산의 배터리 등급의 초고순도 수산 리튬을 우리나라에서 드디어 최초자 지금 유일합니다. 포스코도 한다는데요. 근데 포스코는 지금 공장을 1단계는 오늘 2023년 말까지 완공을 해가지고 2024년부터 생산한다 하는 목표입니다. 배터리급 초고순도 수산의 리튬이 생산될지는 봐야 되겠습니다. 요 밑에 설명드릴게요. 그 다음에 에코프로는요, 그 수산의 리튬을 들어와 가지고 분쇄, 건조, 가공, 요게 이제 미래 나노텍, 그 다음에 강원 에너지 이런 데도 이런 거 하는데요. 요런 걸 주로 한다. 근데 일부에서는 에코프로 이노베이션도 수산의 리튬을 배터리 등급을 생산한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도 있어요. 근데 저는 아직 업계에서 그런 얘기를 못 들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한다면요. 제가 다른 회사 자료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또 참고하실 필요가 있는데요. 이건 라이벤트 겁니다. 미국의 라이벤트라고요. 여기 수산화 리튬입니다. 일단 요거는 A사 겁니다. A사 건데, 자, 수산화 리튬이 불순물이 아까 말 탄산 리튬을 수산화 리튬으로 바꾼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탄산이 녹아 담아 있죠.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 다음에 보면 황을 잡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황이 높잖아요. 황을 잡는 게 굉장히 힘듭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그 염호에서 나올 때는 칼슘과 마그네슘 요게 좀 문제죠. 칼슘 같은 거 잡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요건 거를 이런 불순물이 적을수록 비싸고 좋은 제품이겠죠. 불순물이 낮아야 되는데 특히 황 같은 거 이런 거 잡기 힘듭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칼슘, 마그네슘, 황, 그 다음 탄산 이런 거를 얼마나 이런 불순물을 줄이느냐 이게 능력이고요. 세계적인 수산화 리튬 생산 회사들은 다 각자의 노하우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에코프로는 황을 아직도 못 잡고 있다 이런 얘기를 후문으로 듣고 있는데 어쨌거나 이건 확인한 바는 없지만 어쨌거나 국내에서 하이드로 리튬 플러스가 최초고 에코프로 이노베이션에서
이 배터리 등급의 초고순도 수산화 리튬을 생산하고 있다. 요거는 업계에서는 아직 못 들은 얘기입니다만 생산 중이라는 주장도 있어요. 요건 한번 계속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다음에 미래나노텍은 JNK라는 회사를 인수해서 원래 JNK가 미세가공, 미세가공 잘게 부스러서 만드는 미세가공하는 업체입니다. 자, 강원에너지는 무수 말 그대로 보일러 같은 거로 열을 가해서 습기를 제거하는. 그래서 이런 회사들이 미래나노텍도 강원에너지도 몇 개 있습니다. 국내에. 어쨌거나 이런 회사들이 지금 초강세를 보이고 있다. 시가총액을 보면 에코프로가 제일 크죠. 에코프로 유보율도 엄청 높습니다. 그 다음 미래나노텍이 한 1조, 강원에너지가 7,500억, 하이드로리튬, 어바니튬은 6천억대, 5천억대 요 정도 되고 있군요. 그래서 제가 보면 사실은 수산화리튬, 이 가공업체는 뭔다 그랬죠. 수산화리튬을 세계적인 업체, 주로 중국으로 사온다 그랬잖아요. 중국으로부터 사와서 가공하는 업체고, 이건 직접 생산하는 업체는 사실 생산이 훨씬 중요한 건 우리 상식적이지 않습니까? 자, 결론을 정리를 할게요. 그래서 미국의 IRA 법 때문에 어떻게 2028년까지는 미국이나 미국과 FTA로 맺은 나라로부터 100%를 해야 된다, 조달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세부적인 사항은 아직 안 나왔습니다만 그걸 접어두고라도 또 하나가 신냉전 시대를 접어서 이제 중국이 만약에 우리나라에 수산화 리튬을 공급 안 해주면 우리나라 2차 전지 산업은 끝장입니다. 양극재를 못 만듭니다. 그러면 배터리도 못 만들죠. 그러니까 중국은 언제든지 수산화 리튬을 무기로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2차 전지 산업이 이제 생존을 위해서 필수적으로 우리가 수산화 리튬을 생산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빨리 기술을 확보해서 생산해야 된다. 그래서 언제든지 중국은 무기화할 수 있다. 이 부분이라서 결국은 이 2차 전지는 두 가지로 나눕니다. 첫째가 미네랄, 이게 이제 말씀드린 리튬 정광, 광산에서 나오는, 아니면 리튬 염수, 염호에서 나오는,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소재가 있습니다. 소재가 탄산 리튬, 수산화 리튬. 그래서 미네랄도 중요하지만 소재가 훨씬 중요하다. 왜? 이 정제에 대한 기술이 들어간다 말씀드렸죠. 그래서 리튬은 기술이다 이런 말도 합니다. 그래서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래서 수산화 리튬, 초고순도 수산화 리튬을 생산하는 회사는 세계적으로 몇 개 안 되는 과점 시장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소재 생산이기 때문에 우리가 투자를 본다면 우선 소재를 생산하는 회사에 먼저 관심을 두셔야 돼요. 그게 지금 하이드로리튬, 어바니튬이 되겠다. 그 다음에 가공도 가공도 중요하죠. 왜냐하면 우리가 양극재 만드는데 계속 양극재 생산이 는다, 양극 활물질이 는다 하면 당연히 그 소재 가공도 같이 성장하겠죠. 그래서 이것도 성장성은 분명하다. 그래서 미네랄, 강원의 에코프로 이런 점도 우리가 긍정적으로 볼만하다. 다만 앞으로 이들이 경쟁력을 얼마나 가졌는지 우리 사실 잘 모르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쪽에 결국은 우리가 볼 수 있는 거는 수익성이, 실적이 말해 줄 거다. 실적이 얼마나 결국은 영업이익이 나느냐. 지금은 당장 모르죠. 영업이익률이 중국의 간펑 리튬 이런 데는 영업이익률이 30%, 40% 나죠. 그런 것처럼 과연 이 회사들의 영업이익률이 얼마나 나느냐에 따라 그 회사의 경쟁력이 판별될 건데 지금은 아직 초기라서 판별하기 힘들고 앞으로 2, 3년 후에 실적이 이걸 말해주고 그 전에는 뭐냐? 성장성이 주가의 프리미엄으로 작용하겠다. 그래서 지금 2차 전지 관련주들을 본다면요. 상대적으로 여러분 이제 보시면 에코프로라든지 에코프로라든지 아니면 미래나노텍이라든지 미래나노텍도 마찬가지죠. 상대적으로 굉장히 많이 낮죠. 그래서 그 상대적으로 상승폭이 큰 게 에코프로, 미래나노텍, 강원에너지 이런 종목들은 다 수산화 리튬 관련주다. 이거 이제 시장에서 하이드로리튬, 어바니튬도 최근에 관심이 하이드로리튬은 워낙 작년에
많이 올랐죠. 작년에 전체는 많이 올랐습니다만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 제일 중요한 거는 오늘 우리 하 대표 자료에서 네, 수산화 리튬이 과연 무엇이고 그 관련 회사가 어떤 회사들이 있고, 그래서 이 회사들이 올해 주목받는구나. 그래서 올해는 미네랄과 소재를 생산하는 회사, 그리고 소재, 그와 곁들여서 소재 가공하는 회사도 주목받고 있다. 이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보다 여러 자료들은요, 제 카페 업종 테마 분석이나 이슈 분석이 많기 때문에 함께 공부하시면 큰 도움이 되시겠습니다. 고맙습니다.